논어 해설은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수백 편, 수천 편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권만 딱 읽어라라고 한다면 저는 논어 한글 역주 도올 김용옥 선생의 이 책을 추천하겠습니다. 이 전부 세 권인데요. 분량이 좀 많기는 하죠. 근데 아주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그 다산 정약용의 논어고금주도 한 요 정도 되고요. 또 오규소라이 또 이또진사 이런 사람의 노노고이 노노징 그건 요거보단 좀 적지만 아무튼 뭐 분량이 좀 많긴 합니다만은 논어에 관한 한 지금까지 나온 해설서 가운데서 가장 탁월하다. 여기에는 그냥 단지 논어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김영옥 자신의 철학 이런 것까지 이제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읽을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겠는데요. 특히 제가 이번에 말씀드릴 내용이 김영옥의 통찰과 관련되는 겁니다. 자,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이제 공자의 정체성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제가 김영옥 선생한테 배운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출처를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옥은 공자의 정체성을 설명하는 키워드로 다이에스포라 이걸 제시를 합니다. 다이에스포라라는 것은 이제 유태인들이 또 돌아다니는 그런 개별적인 사실을 말하죠. 그런데 이런 개별적인 사실이 일반 명사화된 겁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거, 자기 삶의 터전을 잃고 떠도는 것을 이제 다이에스포라라고 하는데, 근데 유태인들이 이 가나안 땅에서 이제 또 쫓겨나면서 이제 전 세계를 떠돌아다녔잖아요. 그러면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그런 업적을 남긴 수많은 인물들을 배출했는데, 이러한 다이에스포라가 갖는 역설, 이런 핍박을 통해서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철학 사상이 탄생하는 이런 측면들, 이게 공자에게도 있었다 하는 것이 김영옥의 통찰입니다. 왜 그러냐? 자,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공자에게 있어서는 이제 다이에스포라가 두 번에 걸쳐서 진행이 됐다. 이게 이제 김영옥 선생의 설명인데 상당히 일리 있는 얘기입니다. 이제 첫 번째 다이에스포라는 은나라에서 송나라로 쫓겨온 거, 요 다이에스포라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은나라가 원래 있었죠. 그런데 은나라가 그 다음에 이제 주나라로 주나라에 의해서 이제 망했죠. 그 다음에 이제 은나라를 이어받은 나라가 이제 송나라인데, 송나라는 어떻습니까? 은나라라고 하는 강력한 왕국이 멸망한 다음에 그 유민들이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은나라 충신 미자를 시조로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힘이 약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은나라를 이어받은, 그러니까 이미 망한 은나라를 이어받은 송나라 사람들에 대한 우스갯소리가 굉장히 많이 전해집니다. 그 대표적인 게 조장과 수주대토, 이 두 가지 이야기입니다. 조장, 요거는 이제 맹자가 나와서 여러분들 다 아시죠? 뭘 조장한다. 해서는 안 되는 건데 너무 억지로 잘하려고 한다. 이런 걸 이제 조장한다고 하잖아요. 어느 날 아버지가, 송나라지, 송나라 아버지가 밭에, 논에서 이렇게 벼가 자라고 있는데 잘 자라지 않아. 빨리 자라야 이게 쌀을 수확할 텐데 답답한 마음에 뿌리를 뽑아버린 거예요. 쭉쭉 올린 겁니다. 그래서 억지로 성장하는 걸 도왔는데 자랑스러워했죠. 근데 어떻게 됐겠습니까? 땅에 뿌리 박혀서 천천히 자라야 되는데 억지로 이렇게 성장하는 걸 돕다 보니까 결국엔 다음날 일어나 봤더니 다 죽죠. 그래서 다 썩어버려서 아들인가 가족들한테 이제 쿠사리를 맞았는데, 이처럼 되지 않을 일, 좀 기다려야 될 일을 억지로 도모하는 것, 이걸 조장이라고 하는데, 이 이야기도 송나라 사람 이야기입니다. 수지대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루터기에 기다려서 그루터기에서 를 지키고 토끼를 기다린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느 날 이제 농부가, 송나라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송나라 사람이 우연히 길을 가다가 나무에 어떤 토끼가 하나 쾅 부딪혀서 죽어요. 뭐 우연한 사건이죠. 그런 일이 벌어질 확률은 굉장히 낮은데 횡재잖아요. 잡아다가 이제 구워 먹었단 말이야. 근데 이게 요 횡재로 끝나야 되는데 다음에 또 이런 일이 벌어지길 기다리면서 나무에서 나무를 지키고 있고 해서 토끼를 기다렸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래서 기다려서는 안 되는 상황을 이제 기다리는 이런 어리석음을 얘기할 때도 이제 수주대토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또 송나라 사람 얘기예요. 이런 거는 또 많아요. 기나라도 이제 망한 나라가 이제 아주 약한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약한 나라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우스갯소리가 나왔는데, 기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나라 사람의 걱정이라는 거죠. 하늘이 무너질까봐, 땅이 꺼질까봐, 쓸데없는 걱정하는 걸, 이건 기나라 사람의 걱정이다. 기우라고 하는데, 이것도 하나라, 이미 망한 하나라 후예인 기나라 사람에 대한 우스갯소리입니다. 이처럼 이 송나라라고 하는 것은 은나라, 강력했던 은나라를 망한 다음에
다음에 그 유민들이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업신여김을 받았는데 바로 공자가 이 송나라 출신이라는 것이죠. 송나라 출신이라는 것은 결국 은나라 출신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나라에서 송나라로 1차 다이에스포라가 이루어졌고 그 다음 2차 다이에스포라는 뭐냐. 자, 여기에서 2차 다이에스포라가 나옵니다. 송나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송나라 이주민의 후예로서 주공을 시조로 하는 노나라에서 출생했다는 겁니다. 송나라 그 이주민을 이끌고 주공이 노나라를 세웠거든요. 이 노나라 출생이라는 거. 그래서 송나라로 1차 다이에스포라를 하고 다시 노나라로 2차 다이에스포라가 이루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이제 공자의 정체성에 혼란이 오는 거죠. 나는 은나라 사람이기도 하고 송나라 사람이기도 하고 노나라 사람이기도 하다. 이런 측면. 마치 요즘으로 비유하면 이런 겁니다. 이제 북한 사람인데 북한에서 전통적으로 살아오다가 뭐 6.25 때라거나 이때 월남을 했어. 더 좋은 삶을 찾아서 월남했는데 거기서 이제 적응하기가 어렵고 아니면 여차저차해서 미국으로 이민 갔다. 이런 사례도 굉장히 많잖아요.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미국 시민권을 얻었으나 그러나 그 사람은 정체성은 뭐냐? 북한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이 있는 거잖아요. 북한 사람으로서의 정체성도 있고 남한 사람으로의 정체성도 있고 미국인으로서의 정체성도 있다. 그래서 2차 다이에스포라, 그리고 한국 사람들도 많이 겪었죠. 이러한 이 정체성의 혼란이 공자의 기술이 있었다. 이런 얘기는 참 탁월한 통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주공입니다. 이런 다이에스포라를 겪으면서 공자가 가장 중시했었던 공자 정체성을 형성하는 핵심을 주공 사상에서 찾는다는 겁니다. 이 주공이 누구냐? 공자가 굉장히 존경했던 인물인데요. 이 주공은 그 주나라 사람이죠. 주나라 초기에 자기의 형들 문왕과 무왕을 도와서 이 주나라가 그 이전에 은나라를 물리치고 새로운 왕조를 개창하는데 아주 큰 공을 세웠다. 그런데 이제 문왕, 무왕이 다 죽은 다음에 형들이 죽은 다음에 이 무왕의 아들 성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공 입장에서는 자기 조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맞습니다. 조선조 세조. 세조도 자기 조카 단종이 왕위에 올랐을 때 뺏고 싶었죠. 그래서 세조는 진짜 뺏었죠. 그리고 단종을 또 죽이잖아요. 비참하게 죽입니다. 그것 때문에 조선조 내내 이 도덕성 콤플렉스에 빠져 있었어요. 굉장히 저는 세조가 큰 아주 악행을 저질렀다. 물론 이제 정치를 잘했다는 측면도 있으나 그 이후 400여 년 동안 이 세조의 행위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것이 조선조 이 학자들, 선비들의 아주 큰 고통이었어요. 한편으로 왕을 섬겨야 되는데 그 왕이 부도덕하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콤플렉스를 안겨준 세조와 달리 주공은 자기 조카인 성왕을 섬겼습니다. 섬겼을 뿐만 아니라 자기 친형제, 그러니까 자기 형인 관숙, 친형이에요. 또 자기 동생 채숙, 곽숙 전부 죽입니다. 처단합니다. 그리고 자기 조카를 떠받들고 충성을 다해서 그래서 추앙을 받는 거거든요. 바로 이런 측면에서 이 주나라가 초기에 이런 혼란이 있었으나 이것을 주공이 잘 마무리한 것을 굉장히 공자가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공자는 자기 자신이 은나라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인정했습니다. 여기 얘기 단공 상편에 분명히 나옵니다. 나는 역시 은나라 사람이다. 이제 곧 나는 죽을 것이다. 죽기 직전에도 자기는 은나라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이렇게 은나라 사람으로서의 정체성 이것만 고집을 해서 그래서 주나라를 인정하지 않는다거나 지금 자신의 정체성을 부정하거나 회피하거나 그러지 않고 은나라의 정체성을 갖되 결국엔 새로운 체제, 주공의 체제를 따라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 하는 점. 이런 갈등이 있었다는 것을 김영옥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좀 더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공자의 정체성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이제 송나라, 앞에서 말씀드린 은나라 후예들이 세운 나라인데요. 이 한비자 외저서로 상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나운 개를 키우는 송나라 술집 얘기가 있는데요. 술은 맛있어. 근데 손님들이 꼬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이 집에 그 술집에서 사나운 개를 키우더라. 그래서 사나운 개를 없애라.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이제 술집이 잘 되는 거예요. 이처럼 송나라는 사람들은 좀 어리석은 사람의 대명사처럼 여기셨는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송나라 사람들은 술을 잘 마셨다, 술을 잘 만들었다, 음식이라거나 이런데 음주가무에 상당히 능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송나라가 은나라를 이어받은 나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은나라가 역시 술, 이런 유흥을 상당히 좋아했었다, 이것을 알 수 있는데, 그 대목이 뭐냐? 은나라 마지막 황제가 주라는 사람이에요. 폭군으로 유명한데, 이 주가 달기라고 하는 천하절색 여인과 함께 주지웅님을 누리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주지웅님이라는 것은 이제 연못에 술을 담는 거지. 그러니까 연못을 술로 가득 채울 정도로 그냥 술독에 빠져 사는 거. 육님, 고기로 숲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고기가 흔했다는 거죠. 그래서 술 퍼마시고 고기 먹고 이런 행동을 하는 바람에, 흥청망청하는 바람에 은나라가 이제 망하지 않았습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 은나라의 어떤 유흥 이런 거,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은나라를 이어받은 송나라가 또 예의가 깍듯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공자가 은나라 출신이다, 은나라는 동이족이다, 뭐 이래서 공자가 원래는 한국 사람이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 하는데, 이건 논리적 비약이고요. 지금 한국 사람의 정체성과 공자를 엮는 것은 곤란한 이야기입니다. 일부 환파들이 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뭐 한자가 한문이 뭐 한글, 한국 사람들이 만들었다, 우리의 문자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그러면 그건 지나친 이야기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송나라가 이렇게 예의를 중시했다. 그래서 술을 좋아했던 것으로 통해서 보면 한국 사람들도 못지 않잖아요. 유흥 좋아하는 거, 노래 좋아하는 거 한국 사람보다 더 좋아하는 사람들 없다, 그 정도. 그래서 K-팝의 원류가 바로 이런 술과 음악을 좋아했었던 전통에서 찾아지는, 발견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동방예의제국이라는 것도 이제 이런 연원을 갖지 않는 건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 유태인이 떠돌아다닌 것처럼 송나라도 유민으로서 떠돌아다니면서 새로운 문명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다는 것이 김용옥의 통찰입니다. 그 얘기를 한번 좀 더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유태인은 어떤 민족이냐? 여러분 다들 아시다시피 노벨상 수상자를 뭐 200명 이상 배출했죠. 그리고 예수, 또 마르크스, 프로이트, 촘스키, 이런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 뭐 10손가락 안에 꼽히는 인물 가운데 한 3분의 1가량이 유태인들이에요. 참 굉장히 놀라운 측면인데, 근데 이 유태인들이, 이게 특징이 뭐냐면은, 유대인이긴 하지만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부정할 때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는 것이죠. 예컨대 마르크스만 하더라도 예수라고 하는 같은 유태인, 만약 마르크스가 유태인으로서 그냥 유태교만 열심히 믿었다, 그러면 새로운 이야기를 못했겠죠. 그런데 유태인이면서도 유태인이었던 예수를 부정하면서 종교를 부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프로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의 유대적 전통에서 벗어날 때, 그럴 때 새로운 찬란한 문명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이지, 그 유대교 전통을 그대로 묵수했다면 결코 새로운 이야기를 하지 못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상당히 역설적인 거죠. 그래서 공자도 그랬다 하는 거예요. 송나라, 은나라를 이어받은 송나라 출신이면서 송을 물리친 주나라를 숭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공자가 자기 부정을 했다는 것이죠. 마치 마르크스가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프로이트, 촘스키 이런 사람들이 다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부정함으로써 보편적 가치를 찾음으로써 위대한 업적을 남길 수 있었던 것처럼, 공자도 송나라, 은나라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을 부정하고 주나라의 보편적 가치를 숭상했기 때문에 위대한 업적을 남길 수 있었다는 것이 김용옥의 통찰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나는 주나라의 정통인 노나라 사람이다, 이렇게 외치면서 노나라의 전통을 중시하는 이런 측면을 보였거든요. 바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은나라는 어땠느냐? 이 은나라는 재정일치 사회였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신비주의적인 그런 주술 문화가 주가 됐던 그런 문화입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은나라 문화에서 도덕적인 주나라 문화,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공이 어땠습니까? 자기 조카를 충분히 죽이고 정권을 찬탈할 수 있었으나 그러지 않았죠. 도덕적인, 그래서 도덕적 정치를 했다는 측면으로 추앙을 받는다. 즉 종교적 은나라 문화에서 도덕적 주나라 문화로 변화됐을 때 기존의
자기의 정체성, 은나라 사람으로서 정체성을 부정하고 새로운 도덕적 주나라 전통을 찬양했다. 이런 측면에서 그의 정체성을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예약사상은 은나라의 어떤 음악과 술 이런 문화, 또 주나라의 도덕 이런 것이 결합된 그런 측면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